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CRUD를 구현해 보면서 CA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적관리 프로그램의 다른 기능들을 넣어보면서 조금 더 C 리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CRUD, 즉 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들을 펑션으로 만들어 보면서 이제 간단한 C 리뷰를 해봤고, 그리고 펑션으로 만들어서 메인에서 호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능이 무엇이냐면은 다중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성적을 입력해서 추가, 조회, 수정, 삭제하는 기능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의 데이터에서 여러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변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이제 지금 추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기능을, 불러오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검색이나 보고서 기능들을 넣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저장 같은 경우는 메모리상에 이제 사용자가 추가했을 때 이 데이터를 파일을 이용해서 저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중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걸쳐서 성적관리 프로그램 만들었던 그 스텝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 제일 먼저 사용자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구조체를 이용해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그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create하는 함수를 구현해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현이 됐으면 이 데이터를 보는 기능을 우리가 펑션으로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보는 기능이 이제 완성이 되었으면 수정하는 기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 CRUD 기능이 다 완성이 되면은 메인에 우리가 사용자에게 원하는 메뉴를 입력받아서 입력에 따라서 그 지금 만들어진 펑션을 콜하는, 호출하는 그런 부분을 완성했었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중 데이터,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다중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데이터 처리가 완벽하게 잘 되면은 이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것이 이제 잘 되었다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텝 8과 스텝 9는 파일 입출력에 관해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검색 기능이라든지 보고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다중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 스코어 S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다중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한번 구현해 볼 거고요. 다중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제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배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코어 S에서 한 명을 우리가 선택했었는데, 이번에는 스코어 S하고 배열 표시를 해서 100명을 만드는 거죠. 즉 스코어 S 100. 이런 식으로 만들면 100명의 것을 이제 우리가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100명의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데이터가 아닌 그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 배열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방식으로는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인원이 늘어나면은 다시 리얼로그를 해서 더 메모리를 늘리고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뭐 개발자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제 배열과 그다음에 포인터 변수 배열을 사용한 이 두 방식을 한번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중 데이터 처리 구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열을 사용했을 때 이제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겠다. 변수 선언 부분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배열 변수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소스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스코어 S 해서 한 명의 데이터를 지금 추가를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이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코어에서 s리스트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나는 100명의 데이터를 입력받겠다라고 넣어주는데요. 이제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현재 입력받는 사람이 몇 번째 데이터인지 인덱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인덱스를 위해서 이제 정수형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서 저는 컷카운트라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배열 변수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배열 변수와 그 다음에 인덱스 변수 하나씩을 더 선언하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가 함수, 즉 create 함수 호출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하나의 데이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s의 주소값을 집어넣어 주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s가 아닌 s리스트 배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각각의 주소를 넣어줘야 얘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d score는 동일하게 쓰고요. 현재 위치에 있는 그 s리스트 즉 배열 접근하는 방법은 배열 이름 그리고 인덱스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에 있는 이 데이터의 주소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이제 위치의 배열 그 값을 우리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 지금 커 카운트 현재 인덱스를 2를 증가시켜주는 구문이 이제 함께 포함된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실행은 동일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 add score에 들어가는 입력 파라미터 인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회 함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조회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카운트가 0보다 크면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데이터가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카운트가 0과 동일하면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회 함수 지금 다중 데이터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한 명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3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 줄은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부분이 데이터인데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배열 변수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출력하는 부분을 이제 함수로 다시 펑션을 만들었어요. 리스트 스코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인자가 뭐냐면 배열을 보내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가 3개 있다면 그 배열을 참조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를 반복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배열 변수를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데이터가 몇 개가 입력이 되었는지 이거는 뭘까요? 개수가 아니고 몇 번째 인덱스까지 입력이 되었는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과 그 다음에 이 몇 번째가 뭘까요? 아까 컷 카운트라고 제가 만들어 놨죠. 그 정보를 보내주게 되면은 제일 먼저 타이틀을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돌게 되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어디까지 0번부터 배열이니까 0번부터 지금 현재 인덱스까지 돌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프린트하면 안 될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삭제했을 때 이제 영어 점수, 국어 점수, 수학 점수를 -1로 세팅해 놓으면 우리가 삭제한 데이터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리스트의 코가 -1이면 원래는 이제 영어 점수도 -1, 수학 점수도 -1인데 제가 간단하게 했고요. -1과 같으면 continue 해라. continue가 뭐죠? 밑에 지금 실행해야 될 문장이 2개가 있지만
얘네들은 실행하지 말고 다시 반복문 위쪽으로 올라가라. 이게 이제 컨티뉴문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아닌 정상적인 데이터일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번호를 찍고 그 다음에 리드 스코어를 통해서 데이터 한 줄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복문이 데이터가 3개가 있으면 3번을 반복하면서 삭제된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만 출력하고요. 출력이 다 되면은 이제 엔터를 입력하고 종료되는 함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스코어라는 함수가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디서 메인에서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가 0보다 크다면 데이터가 있다면 리스트 스코어를 실행하는데 첫 번째 인자가 배열 변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가 이 배열의 현재 인덱스인 커 카운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카운트가 0과 같다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하면서 끝나게끔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정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는 업데이트 스코어에서 데이터 하나의 주소를 이제 넘겨주게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경이 되겠죠. 먼저 이제 우리가 결과 화면을 보면은 원하는 메뉴는 난 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지 고르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결과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처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즉, 제일 먼저 데이터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번호를 고르게 해서 그 번호를 고르면은 이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위쪽에 데이터 리스트를 보여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리스트 스코어라는 걸 만들어 놨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리스트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 번호는 이라는 것을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데 왜 함수를 추가했을까요? 수정에서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뭐 굳이 함수 안 만들고 그냥 거기다 코딩해도 되지만 우리가 삭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중 데이터가 됨에 따라서 삭제할 데이터를 리스트를 보여주고 고르는 작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elect data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배열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배열을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에 현재 몇 개까지 지금 입력이 됐는지 카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왼쪽에 노란 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제일 먼저 리스트가 보이기 때문에 리스트 스코어를 먼저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는 에서 이제 물어보고 사용자가 이제 난 1번 철수를 바꾸겠다. 그리고 입력을 하면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철수라는 1번 번호를 리턴하면서 끝나는 select data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메인 호출하는 부분을 변경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select data numb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번호 사용자에게 이제 입력을 바꾸고요 넘버로. 그리고 만약에 넘버가 0이면은 제가 아까 취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넘버가 0이면 취소됨 하고는 더 이상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게 되고요. 컨티뉴로. 그 다음에 이제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전에 만들었던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고 현재 골라진 이 번호를 우리가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넘버 빼기 1을 제가 넣게 했는데 이 넘버는 제가 리스트 스코어에서 입력을 받을 때 인덱스 번호를 그대로 입력받은 게 아니라 인덱스 번호 플러스 2를 입력을 받았었거든요. 출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를 빼서 해줘야 원래의 데이터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삭제 함수 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지금 따로 변경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호출하는 부분만 우리가 이제 변경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전에 수정 기능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삭제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한 명 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용자에게 현재 등록된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삭제된 번호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만들어 놓았던 select data number라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 select data number는 우리가 수정 그 기능을 만들면서 함수를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함수는 이제 참조만 할 거고요. 메인 부분에서만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제일 먼저 select data number를 이용해서 어떤 번호를 이제 사용자가 선택할지 리스트를 보여주고 번호를 입력받아서 그 번호를 리턴해서 넘버에 넣은 다음에 넘버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취소돼. 이로 하고 더 이상 이제 밑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반복문의 제일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번호를 입력했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죠. 데이터가 지금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배열의 몇 번째인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서 그것에 주소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가 삭제되면서 현재 데이터의 이제 전체 개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카운트는 빼기빼기해서 하나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 포인터 변수 배열을 사용한 다중 데이터 처리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그 소스를 가지고 수정을 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포인터 변수 배열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든다는 것이고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었다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추가를 할 때마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왼쪽에 지금 현재 코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의 코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S리스트에서 데이터 100개를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포인터 변수 배열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포인터 변수, 즉 스코어 포인터 변수를 담을 수 있는 그죠? 주소를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변수를 만들어서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제로 스코어가 담기는 게 아니라 뭐가 담기죠? 주소가 담기죠. 주소. 어드레스가 담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언하면 얘는 끝이 나게 됩니다. 배열을 사용해서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포인터 변수 배열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했던 코드를 한번 보자면 addScore 해서 여기 sList라는 배열 변수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포인터 변수 배열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변경이 될 건데 포인터 변수 배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선언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sp라는 변수를 100개를 만드는데 sp란 변수 각각 배열에 들어가는 값은 스코어 데이터를 메모리의 주소 값이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죠. 즉 주소 값을 담는 것이 포인터 변수인데 그런 주소 변수의 배열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스코어의 데이터를 담는 지금 메모리는 있나요 없나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생길까요? 이 변수 할당은? 언제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추가라는 기능을 메뉴를 선택했을 때 그때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요. 그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받고 그리고 그 주소를 SP의 현재 인덱스 번호에다가 넣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함수의 이름이 emalloc 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emalloc 이라는 함수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스탠다드 library.header 파일이라는 이 include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포함시켜줘야 emalloc 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적으로 할당받는 메모리 할당을 하는 함수는 emalloc, 그 다음에 할당한 그 메모리를 해제하는 함수는 free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 함수를 이제
변경할 때에는 이제 제일 먼저 include 구문을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추가하는 구문을 변경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경하냐면 mallo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코어 사이즈의 메모리만큼을 공간을 이제 할당을 해서 이 주소 값을 어디다? 현재 위치에다가 넣어주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sp라는 변수를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p 자체가 주소값을 담는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앞에 and 표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포인터 변수 배열을 사용해서 추가 함수 호출하는 것을 이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조회함수 출력하는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기존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열 변수로 써서 리스트 스코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었죠. 만들어서 이제 여기 배열 변수 넣어주고 그다음에 현재 배열이 몇 번째까지 지금 이제 사용이 되었는지 개수를 이제 넣어주면서 우리가 출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될 거냐면 얘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입력 파라미터에 배열 변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력 파라미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 스코어 2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포인터의 배열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파라미터가.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마찬가지로 개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뭐만 이제 작동이 바뀌게 되냐면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 대신에 화살표가 쓰인다는 거 이것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을 읽어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의 값을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인자로 넘겨줬었는데 s라는 거는 지금 현재 포인터 변수잖아요. 포인터 변수의 배열이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의 이 주소값에 해당하는 값을 보내기 위해서는 앞에 이렇게 별을 찍어가지고 보내야지만 값으로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입력 파라미터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리드 스코어에 보내는 이 데이터 넘겨주는 부분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는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은 함수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이름이 바뀌면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회 부분까지 끝났다면은 수정 함수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될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포인터 변수 우리가 선언을 해 놨었죠. 우리가 수정할 때에는 select data number라는 걸 불러서 했는데 이 select data number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가 slist였어요. slist는 뭐냐면 일반 배열 변수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거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를 또 만들어 주게끔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함수는 이제 우리가 select data number 2라고 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가 뭘로 바뀌냐면은 포인터 배열 변수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가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리스트 출력하는 함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리스트 스코어 2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여기에 첫 번째 인자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배열 변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작동하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메인 쪽에서 호출할 때에도 select data number 2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포인터 배열 변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데 업데이트 스코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넘겨줄 때 여기 주소값을 넘겨주느라고 우리가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AND 표시를 했었는데 SP 자체가 주소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재 데이터에 해당하는 주소값을 그대로 넘기면 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 함수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나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삭제 함수는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만들었던 삭제가 되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우리가 -1로 해놓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삭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삭제 처리를 한번 해보겠다면은 이번에 바뀌는 거는 SP 이 포인터 배열 변수가 바뀐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면 되냐면은 역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select data number 2라는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select data number 2를 우리가 호출하여서 리스트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번호를 입력받아서 이게 0일 때에는 취소됨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밑에 구문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delete score를 우리가 이제 부를 때에는 얘는 값을 우리가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값을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SP라는 배열 자체가 주소값이기 때문에 현재 몇 번째에 해당하는 주소값을 넘겨주는지만 넘겨주면은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삭제 함수가 구현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삭제하는 그 기능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마이너스 1로 해놓으면 이것을 이제 if문으로 해서 뭐 국어 점수가 마이너스 1이고 영어 점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삭제가 되었으니까 출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짰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포인터 배열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malloc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삭제를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삭제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메모리 할당이 된 것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우리가 주소값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세팅을 하면서 삭제된 것을 표시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딜리트 스코어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만 우리가 변경이 되면 되냐면은 메인에서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밑에서 이제 했던 딜리트 OK가 1이면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딜리트 OK가 1이면 현재 사용자가 선택한 번호에 해당하는 그 포인터 그 변수에 실제 메모리 주소값이 있다면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제한다는 게 뭘까요? 에멀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메모리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주소값에다가 널로 세팅함으로써 현재 이 배열에 해당하는 주소값은 삭제가 되었다라는 표기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카운트는 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delete score라는 함수는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SP의 현재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널로 만약에 돼 있으면 이 번호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삭제가 되었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스트 스코어가 바뀌는데 왜 여기가 바뀌냐면은 우리가 삭제된 그것을 이 부분을 뭘로 했었냐면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마이너스 1이면 삭제되었으니까 출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현재 번호에 해당하는 주소값이 만약에 널이면 출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S의 I 현재의 위치에 해당하는 주소값이 널과 같지 않으면 출력해라 즉 널이면 출력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함수 하나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CRUD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다중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중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 변수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뤄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저번 시간에 랩3 과제로 나갔던 1번 문제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열을 사용해서 다중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스코어 S라고 해서 한 명의 정보를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선언해 놓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바꿔버리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모든 코드가 에러가 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변수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 변수를 만들 건데 이제 sList라는 이름으로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선언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배열이 선언되었다는 것은 현재 몇 번째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항상 인덱스가 이제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 인덱스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int count는 0, 항상 0번째부터 시작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수 2개를 선언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언이 완료가 되었으면 지금 밑에 사용되는 우리 함수들 부분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CRUD 이 순서로 했던 것처럼 create, 그 다음에 read, 그 다음에 update, delete 이 순서로 이제 변경을 이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create 추가하는 부분을 하는데 create는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 여기 메뉴가 2번을 눌렀을 때 add score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는 데이터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한 데이터의 주소값을 넘겨주면 그 한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을 수 있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는 이렇게 sList라는 이름으로 100개의 배열을 선언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넣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배열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sList 그리고 반드시 데이터 하나에 대한 정보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번째 입력을 받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count라는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count 변수를 넣어주시면 현재 번호가 지금 0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2를 눌러서 새로운 이제 점수를 입력을 할 때 add score가 불려지면서 sList에 있는 0번의 주소값이 넘겨지면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입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count는 이미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count 뿔뿔해서 이제 다음에 입력을 받을 때에는 1번에 이제 입력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숫자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열 변수를 쓸 때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지금 이제 변수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했으면 그 다음 인덱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를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돼요. 우리가 R 부분인 조회 함수 부분을 이제 고치게 되는데 조회 함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조회는 1번으로 지금 메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운트가 0보다 크면 지금 하나의 데이터만 이렇게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한다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개의 점수가 입력이 되었으면은 10개를 리스트를 보여줘야 되고 5개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 5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배열 변수를 쓴다는 거는 반드시 반복문과 함께 쓰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보여줄 때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에다 그냥 코딩을 했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얘를 갖다가 이제 빼낼 거냐면은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 이제 리스트를 본다는 건 뭘까요? 데이터 변경 작업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등록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리턴 타입은 없으니까 void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는 list squares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된 그 정보들 다 리스트를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그 파라미터가 들어가야 될까요? 배열 변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배열 변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코어 S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배열 변수의 첫 번째 주소값인 주소값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현재 만약에 10명의 정보가 등록이 되었다. 배열은 지금 현재 100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10개다. 실제로 사용하는 건 5개다. 그런 정보들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int count 해서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강의 노트에 보면 형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출력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이름, 뭐 코, eng, mass, sum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번호도 들어가게. 근데 이 번호는 뭐냐면 지금 이 배열이 들어가 있는 번호 플러스 1 해가지고 보여주는 번호입니다. 즉 0번째 데이터는 1번으로 나올 거고요. 1번째 데이터는 2번으로 나오게끔 한번 출력하는 그런 이제 번호를 넣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형식도 좀 만들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리드 스코어에서 S 하면 데이터 하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리스트 스코어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열을 보내줬는데 카운트 10개를 보냈다. 그러면 10개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반복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for int i는 0부터 i는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이제 등록을 하면 되냐면 리드 스코어라는 함수를 한 번씩 부르면 되겠죠. 해당하는 그 배열의 그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s가 아니고 s의 인덱스 번호까지 써줘야 되겠죠. I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리드 스코어를 번호는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호도 넣게 해주고 싶으면 지금 현재는 제목 부분에 넘버를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려면 프린트 F 해서 여기 이제 %D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좀 자리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ED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 I 플러스 2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주면은 번호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리스트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엔터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엔터.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하는 부분과 조회하는 부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변경된 코드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빌드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별다른 에러가 없다면 잘 빌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드가 완료가 됐다면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2번 이름은 9번은 그 다음에 2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명 정보를 더 넣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1번 조회를 눌렀는데 이상하게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코딩을 했을 때 이미 눈치채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리스트 스코어즈라는 함수는 지금 추가해 놨는데 메인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에 한 명을 처리할 때 해놓았던 프린트 F랑 리드 스코어를 빼고요. 여기에 리스트 스코어즈 해서 첫 번째 인자로 배열 변수를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인자로 현재 몇 번까지 지금 쓰고 있는지 그래서 카운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코드를 수정한 후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제 2번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눌렀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구나 하면은 이제 그 다음 기능을 한번 또 계속해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와 그 다음에 조회 기능을 완성을 했으니까 업데이트 이제 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었죠?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것을 실행하면 다시 이름은 뭐 국어 점수는, 영어 점수는, 수학 점수는 해서 다시 입력받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골라야 되고 그 고른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업데이트 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리스트를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리스트 스코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보여줄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리스트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번호가 몇 번인지 사용자에게 고르게 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번호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은 그 삭제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또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게 리스트를 보여주고 원하는 번호를 고른 다음에 그 번호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리턴 값이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 데이터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리턴 타입은 int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 이름은 select data number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내주게 될 거고요. 일단 이제 이 함수는 뭐 할 거냐면 데이터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사용자에게 원하는 번호를 고른 다음에 그 번호를 리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스코어라는 그 배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배열을 하나 받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몇 개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리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스트 스코어즈 해서 그대로 이제 출력해서 한번 보여주고요. 그래서 S 그 다음에 카운트를 그대로 넘기고요.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네, 프린트 F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원하는 번호는 뭔가 좀 이제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뭐 삭제를 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삭제와 그 다음에 수정해서 동시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번호는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번호를 입력해야 되니까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int numb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scanf로 해서 %t 해서 이 번호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리턴을 하는데 이 번호를 리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리스트 스코어즈를 만들 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번호가 1 그러면 실제 배열에서 인덱스는 0번이라고 했죠. 왜냐면 i 플러스 2를 우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 번호를 그대로 리턴하고 싶으면 여기서 2를 다시 빼주면 어느 데이터인지 배열 번호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되셨나요? 만약에 여기서 2를 안 빼주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2를 빼가지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구문을 한번 저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요? 먼저 select data numb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번호가 무엇인지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강의 동영상을 보면은 어떤 것도 넣어놨냐면은 0번을 만약에 등록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취소라는 기능을 넣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이제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취소하려면 0을 입력해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넘버를 리턴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 함수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nt 값을 받아올 거고요. select data numb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받아올 거고요. 첫 번째 인자가 그 배열 변수 s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현재 인덱스 번호, 사용된 인덱스 번호이기 때문에 컷카운트예요. 컷카운트. 카운트는 지금까지 등록된 사람의 수예요. 만약에 삭제를 하면은 현재 컷카운트보다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낼 때에는 배열의 몇 번째까지 참조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컷카운트 들어가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if 넘버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rintf를 해서 취소됨 해주시고요. 엔터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밑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continue를 해서 반복문의 제일 상단으로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0이 아닌 숫자, 이제 원래는 정수형이겠죠.
0이거나 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취소됨 이렇게 하게 하셔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불러주는데 우리가 아까 그 넘버는 0번부터 시작하는 넘버가 아니라 1번부터 시작하는 넘버였기 때문에 넘버 빼기 1 해서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기능도 제대로 나오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빌드를 하시고요. 한번 빌드를 또 해볼게요. 그래서 빌드 에러 없고요. 실행을 해보고요. 2번 추가,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조회 기능 한번 보시고요. 조회가 잘 되는지 한번 화면을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조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할 건데 3번 수정을 눌렀어요. 이렇게 나와요. 원하는 메뉴는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가 먼저 나오고요. 원하는 번호는 해서 만약에 0번을 누르면 취소됨만 뜨고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다시 3번을 눌러서 내가 홍길동을 바꾸겠다. 그럼 1번 하면은 이름은 이제 넣어라 하면 이번에 이제 홍길순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점수는 모두 90점으로 바꿔볼게요. 하고 제대로 이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홍길동이 홍길순으로 바뀌었고요. 90, 90, 90 해가지고 점수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잘 지금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삭제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도 수정하는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예요? 여기 위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삭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하냐? S 대신에 S 리스트에 그 다음에 넘버 빼기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만 빼기 해주고요. 카운트는 계속 가는 겁니다. 삭제하는 건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기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날려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있는 코 점수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마이너스 1로 세팅하는 걸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미리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삭제 기능까지 이제 완료가 됐으면 한번 테스트를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컴파일을 해보고요. 에러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동일하게 또 홍길동 100점, 90점, 80점. 그 다음에 또 2번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넣어볼까요? 김영희 90.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면 3명이 나와 있는데 3번이 잘못 입력이 됐네요. 그래서 김영희로 바꿔볼게요. 수정. 그래서 우리는 3번 김영희 이렇게 바꿨고요. 다시 조회해보면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는 뭘 지울 거냐면 2번 학생 김철수 학생을 지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4번 한 다음에 나는 2번을 지우겠다 라고 했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1번 해서 이제 삭제가 됨이라고 떴는데 조회를 하면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리스트 스코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 리스트 스코어에서 삭제에 대한 처리를 해놓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그냥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0이면 마이너스 1이면 삭제됐으니까 출력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f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한 다음에 S의 i번째 코가 마이너스 1이고 뭐 다 써주셔도 되고 이제 국어 점수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여러분들이 삭제됐다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3개 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개를 다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는 코고 ENG고 이면은 밑으로 가지 말고 컨티뉴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continue는 어떤 구문인가요? 밑에 실행해야 될 문장이 있지만 실행하지 말고 반복문의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죠. 반복문이 이제 반복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빌드 해보고요. 에러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2번 이름은 입력하는 것도 힘드시죠? 원래 테스트하는 게 제일 힘들고 꼼꼼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됐고 김영희 또 한 명 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했어요. 조회를 하니까 3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2번을 삭제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삭제하려면 4번 기능을 넣고요. 그리고 2번을 넣고요.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1 해주고요. 삭제됨까지는 잘 떴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눌러서 1번하고 3번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포인터 배열 변수를 이용해서 다중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현재 이 소스는 여러분들이 랩2에서 CRUD 과제로 냈던 그 소스를 베이스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포인터 배열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메인에서 선언할 건데요. 지금 현재 스코어 S로 만들어 놓은 건 그대로 내비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코어 해서 포인터 변수를 한 개를 만든 거고요. 이 포인터 변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게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포인터 배열 변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즉 그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100개를 만들고 100개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100개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가 담길 그 메모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현재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선언 부분은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배열을 만들었을 때에는 배열의 인덱스를 체크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커 카운트로 하나 만들고요. 정수형으로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 부분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추가 부분도 배열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주소값을 하나 넣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소값을 그냥 넣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왜냐면 주소값을 적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메모리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는데, 그 메모리 할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malloc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malloc은 어디 헤더 파일에 들어있나요? 그렇죠. 어디에 있냐면은 제일 상단에 샵 include 그다음에 sd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얘를 선언해야 여러분들이 malloc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가할 때 공간을 만들면 되죠. 다른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할 때 만들면 되고, add score를 부르기 전에 미리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만들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현재 인덱스 공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현재 인덱스는 우리가 커 카운트로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malloc은 어떻게 하죠? 무슨 타입으로? 스코어 주소값을 스코어가 있는 그 주소값을 넣을 거고요. mmalloc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얼마큼 하면 되나요? 스코어가 들어갈 만큼의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주소값을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스코어가 들어갈 만큼 공간을 만들어서 그 주소값을 SP의 첫 번째, 지금 컷 카운트가 0이기 때문에 0번째에다 주소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주소값을 우리가 add score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넘겨주게 되는데, 어떻게 넘겨주냐면 SP의 컷 카운트 주소값을 넘겨주고요. 그러면 현재 그 할당된 그 메모리에 주소를 넘겨줌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그 컷 카운트라는 0번째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에는 1번째에 우리가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그 주소를 1번째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컷 카운트 뿔뿔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dd score 함수는 지금 현재 변경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잘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10개든 5개든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회했을 때 이렇게 한 번만 찍으면 안 되고 반복문을 같이 사용하여 여러 개의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만들었었냐면은 이제 출력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void 한 다음에 리스트 스코어즈로 해서 이제 하나 만든다고 했고요. 그럼 첫 번째 인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선언한 게 뭐냐면은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주소값의 배열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타입으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S에 배열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 개수만큼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 찍었던 걸 이제 그대로 또 복사해다가 한번 리스트 스코어즈라는 걸 한번 완성해 볼게요. 얘도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번 그냥 쭉 짜볼게요. 프린트 F 해서 이거 하나 넣어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번호를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넘버를 하나 넣어준다고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리드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화면에 반복문으로 출력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 반복문이 들어가고요. i는 0부터 i는 카운트까지 i 뿔뿔 하면서 우리가 증가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문장을 넣어야 될 게 몇 개 있어서 여기 안에다 리드 스코어를 집어넣게 되고요. 우리 이전 동영상에서 짜봤기 때문에 그냥 쭉 짜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S에 여기는 리드 스코어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값복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소값 대신에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S에 i번째인데 얘는 지금 현재 주소값이거든요. 이 주소값에 값이 들어가려면 별표를 찍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호도 찍어줘야 되니까 프린트 F 해서 %ed 이건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i 플러스 1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프린트 엔터 하나 넣어줄게요. 해서 리스트 스코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조회하는 부분도 이제 변경하게 될 텐데요. 여기는 리스트 스코어즈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첫 번째 타입이 뭐냐면 스코어 포인터 변수의 배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한 형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SP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현재 몇 번째 배열까지 반복문을 돌면서 출력해야 되느냐 즉 컷 카운트겠죠. 컷 카운트 해서 해주면 두 개의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빌드를 하시고요. 에러 없이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스코어 매니저 2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번 추가 이름은 홍길동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김철수 90 100 80 두 명이 지금 추가가 되었고요. 조회를 한번 해보면 잘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회까지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수정과 삭제를 한번 기능을 넣어 볼 텐데요. 수정과 삭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 했듯이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데이터가 하나일 때는 바로 수정해도 되지만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는 리스트를 먼저 보여주고 사용자가 수정하고자 하는 번호를 고른 다음에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게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번호를 고르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인터 배열 변수를 넘겨줘야 되고요. 현재 몇 개까지 지금 입력이 됐는지 정보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뭐가 될까요?
return value는 우리가 사용자에게 원하는 번호는 무엇이냐 물어본 다음에 그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return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return 타입은 int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select data number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우리 배열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죠? 제가 포인터 배열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s의 변수 형태로 보낼 거, 배열 형태로 보낼 거고 그 다음에 개수를 보낼 거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1번 리스트를 보여준다. 리스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함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리스트 스코어 해서 여기에 S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면 사용자한테 뭘 물어봐야 되죠? 원하는 번호는 무엇이냐 물어봐야 되겠죠. 프린트 F 해서 원하는 번호는 한 다음에 취소 역시 마찬가지로 0 해주시고요. 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냥 선언하고 위에서 선언할게요. int 넘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scan f %d 한 다음에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게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 return 하게끔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업데이트 스코어 부분도 이제 고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 게 이제 번호 우리가 리스트 보여주고 번호를 입력받는 함수를 콜해야 되기 때문에 select data number라는 함수를 콜하고요. 호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sp라는 변수 넘겨주고 count라는 변수 넘겨주면은 마찬가지로 잘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번호를 가져왔는데 얘가 0번이면 취소됨이기 때문에 는 0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프린트 F 취소됨 해서 엔터 쳐주고요. 그 다음에 취소됐으면 더 이상 그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일 상단으로 반복문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라. 더 이상 실행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스코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소값을 넘겨줘야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주소값은 배열 자체가 주소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넘버 빼기 1 하면 되겠죠. 왜 빼기를 1 하나요? 아까와도 또 이제 중복된 설명인데 우리가 번호를 보여줄 때 1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삭제도 한꺼번에 그냥 만들어 볼게요. 삭제도 역시 누구와 마찬가지죠? 수정하는 것과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0번이면 취소됨으로 됐고 컨티뉴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돼야 되는 부분은 딜리트 스코어 부분이 변경되는데 여기에 파라미터도 삭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마이너스 1을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주소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값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넘버 빼기 1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 또 빠진 게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리스트 스코어에서 우리가 조건식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삭제된 데이터는 출력되지 않도록 여기서 다시 if문 넣으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마이너스 1이면 밑에 출력하는 부분을 실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S에 i번째에 국어 점수는 이번엔 화살표로 들어가죠. 왜? s라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 멤버 변수 접근할 때에는 화살표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코 빼기 1이고 and 얘도 역시 복사해서 한번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eng best 하고 continue 하시면 되죠. 그래서 출력하지 말고 메뉴로 올라가라.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컴파일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빌드 하고요. 그 다음에 빌드가 완료가 됐다면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추가했고요. 홍길동 180, 90, 80 해서 넣고요. 다시 한 명을 더 추가할게요. 김철수
다음에 다시 하나 추가할 거고요. 최영희를 입력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류가 났네요. 1번 하니까는 3명이 입력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3번 최영희로 바꿔볼게요. 원하시는 번호는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최영희. 그 다음에 점수는 80, 90, 90으로 바꿀 거고요. 1번 보니까는 최영희 제대로 80, 90, 90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4번. 그래서 저는 이번에 2번 김철수를 삭제할 거고요. 그러면 홍길동과 최영희만 남겠죠. 그래서 삭제할 거냐? 예 하면은 삭제됨 떴죠.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은 홍길동과 최영희가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더 좋으냐? 근데 이제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두 개 다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개의 차이점을 예로 든다면 배열로 선언한 거는 우리가 고정 배열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개수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사용하는 배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모두 다 할당해놓고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주소값은 100개로 정해놓지만 실제 메모리는 지금 현재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메모리 10개만 할당해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방법도 쓸 수 있냐면은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애들은 메모리를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삭제할 때 국어 영어 점수에다가 -2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했지만 우리가 이제 삭제를 했을 때 저렇게 점수를 넣지 않고 그냥 그 주소 메모리 공간을 프리해 버리고 프리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포인터 변수 값에다가는 널을 집어넣어서 그 포인터 변수의 값이 널일 때에는 출력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업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